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 한덕수가. 정말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예요. 한덕수 같은 인간이 이 정말 공부 잘하고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고 뭐 서울법대나 이런데 뭐 미국에 뭐 유학 다녀와서 학식은 있고 뭐 경력은 좋지만은 정말 일반 국민적인 필부들의 양심과 용기는 없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좋은 자리 있으면 찾아가고 자기 이권이 챙길 거 있으면 이권만 챙기러 다니는 고위공직만 노리는 정말 영혼 없고 양식 없는 이런 인간 유형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고, 이들을 따르는 이 사람들 보세요.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 한덕수를 지지하는 지금 국무총리실,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두고 이런 정말 불량한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 인간을 보면요, 정말 얼굴 윤석열과 이 한덕수 얼굴 쳐다보기만 해도 역겹고 토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같이 생긴 것들이 정말 얼굴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인상,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거는, 살아온 인생이라는 그 사람의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이 윤석열이와 한덕수 이런 인간을 보면은 정말 역겹고 토가 나와요. 윤상현도 마찬가지고, 또 윤석열의 딸랑이 그 누구였습니까? 전에 원내대표 추경호, 이런 인간들 하나같이 생긴 것이 왜 이렇게 역겹고 토가 나오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역겹고 토가 납니다. 이런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고, 아니 나이도 정말 처먹을 대로 처먹은 사람, 이 사람 옆으로 가면은 옆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여기 옆에서 말하는 것조차, 입에서 나오는 냄새조차 참 썩어 빠진 냄새가, 양심도 썩었고 나이도 들 만큼 들어서 헤쳐먹었으면은 정말 올바른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국민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자, 모든 걸 다 여야가 협의해서 결론을 만들어 나오는 거, 결국 전국 운영을 국민의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민의를 제대로 받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26일과 30일에 본회의 열기로 했는데, 체포 동의안은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내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 조수석 대변인은 전날 국회 운영위의 전체회에서 오늘 12월 26, 27, 30, 31일, 1월 2, 3일에 본회의 열기로 한 안건을 처리한 일을 언급하면서 의장실에서 해당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런 결정을 했어요. 하루빨리 한덕수가 정말 탄핵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 자, 본회의에 이제 어제 하려고 했지만은, 어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분위기상 집중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내일부터 이제 그 본회의를 보고해서 한덕수를 빨리 탄핵을 하고, 차라리 정말 그 최상목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어요. 최상목이, 왜냐하면 최상목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한덕수는 그 안에서 그냥 저는 반대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있고, 적극적으로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아니면 강력하게 핏대 올리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국무위원들 욕먹이는 거고, 전체 국무위원들이 잘못하면 내란 동조 방조 세력으로 잡혀가지고 구속되고 엄청난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국가적인 사안인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비싼 국민들의 혈세, 고액 연봉을, 억대 이상의 연봉을 쳐받으면서까지 이런 자리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이런 인간들에게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맡기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 사람들,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김건희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맡기고 어떻게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월급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일부 동조하는 태극기 세력과 아직도 그 내란 동조 세력, 내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의 주장에 어떻게 이게 넘어갈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이랑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내란 계엄군 투입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충격을 먹고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회복을 해야지. 지금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당장 자기 국민의힘의 당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리고 대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여당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고 이들이 국가를 망치고 있는 주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도 전에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추경호나 지금의 권성동이나 이런 인간들이 주장하고 펼치는 논리를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어떻게 정말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런 파렴치한 논리와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를 지들만 옳다고, 지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게 지금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세상은 좁다. 세상은 밖으로 나가면 우물 밖으로 가면 넓은데 세상은 우물한 크기만한 게 맞다. 그 안에서는 우물안 크기만한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물 밖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지금 전 세계가 밖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를 그게 지금 진리인데 지들 우물 안에서만 지들끼리만 쏙싹쏙싹 좋다고 하는 꼴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의 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사로 주장하는 세력들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다 수사를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니 5.18 민주화운동을 그게 광주 시민들의 내란으로 북한군이 침투해서 내란으로 계속 주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사형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위법인데도 여전히 그런 거를 북한군이 했다, 빨갱이들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끝까지 발본색원해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제거를 해야 돼요. 이런 악귀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정신을 좀 제대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덕수 탄핵 빨리 결정이 돼야 되고 구속수사에서 이런 인간들 정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좋아요와 또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보가 가관입니다. 이 자를 보면은 뭐 고구마 100만 개 정도를 먹은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행보를 보이고는데요.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할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오던가 아니면은 총리로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자기가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해서 나와서 따로 언론에 제보를 하든지 국회에 통보를 하든지 비상한 반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겉으로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하는 행보를 보십시오. 지금 모든 국회에서 결의가 된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속해서 뭐 여야가 합의해야 이걸 해준다 이런 뻘소리나 하고 있고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계엄을 선고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했고 국민의힘은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엄 해제 투표도 빠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계엄이 아니다. 이거는 뭐 내란이 아니다. 정당한 통치행위로 자꾸 반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지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이 한덕수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기회주의자적인 행정 관료. 옛날 전두환 노태우 당시에 그 계엄군의 이 압력에 굴복한 그 최규하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총칼이 무서워가지고 거기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는 그런 정말 비양심적이고 머리는 좋은데 학벌과 머리는 좋고 온갖 것을 다 호사를 다 누리면서도 양심은 불량하고 정의와 진리 편에 서지 않고 눈치를 보는 지금 구구들의 눈치를 보고 그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들을 하면서 좀 이 윤석열 쪽을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이자는 정말 이번 민주당에서 나라와 국정이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지켜보자. 탄핵을 바로 하지 않고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잘할 것이라 믿어주고 기다려봤지만은 역시 지금 이런 모습을 취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그냥 이렇게 암묵적인 동의를 한 거예요. 겉으로만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잘못된다는 거를 알았으면은 이렇게 애국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응원봉 집회를 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떨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란 동조 방조범으로 구속 수사를 해서 즉각 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정말 내란 수괴 동조 방조 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이런 행정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정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도만을 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근엄해 보이지만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정말 이 모습 속에서 진실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정말 역겹고 토가 나오는 정말 우리나라에 인재가 이렇게 없나 이렇게 인재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 관료를 최고위직 관료를 하면서 비싼 혈세를 연봉을 쳐 먹으면서까지 이런 노욕을 부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은 많이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퇴물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입장을 정리한 걸 우리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5가지 사유로 한덕수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요. 모레 이제 성탄절이 끝난 26일 날 본회의에 보결을 하고 좀 탄핵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살펴보면요. 국무총리로서 3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가지 결격 사유다 이야기 되는데, 자, 최상병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건의를 했다. 국무총리로서 이걸 거부권을 건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다퉈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왜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김건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온갖 증거가 다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 한덕수가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12.3 내란을 적극 가담이나 동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란 이후에 한덕수하고 한동훈 체제 권력 행사를 시도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무산됐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 지금 깨졌어요. 한동훈의 사퇴로 인해서.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권력들이 지들끼리 권력을 가지고 세습하고 나눠 먹어요, 지금. 그 다음에 상설특검 임명을 또 방기하고 방치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국회목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금 임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거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헌재에 이어서 헌법재판관에 이어서 대법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하는 게 헌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하더라도 상권 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밝혔고요. 또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도 밝혔는데, 사법부의 양대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임명을 하는 게 위법이 아니고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라는 건데, 그걸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헌법의 이론은 딱 빼고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안 된다. 민주당만 야당만 주장하면 안 되고 여야 합의하에 의해서 해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무슨 합의가 되나요? 그리고 민주사회가 무슨 100% 합의를 해야 됩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민주사회죠. 어느 정도 합의를 시도하지만 전혀 평행선을 달릴 때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지금 민주사회 원리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억지 주장만 늘어놓고 있으니, 이런 한덕수는 말도 안 되는 내란 동조 적극 가담자고, 정말 이런 인간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인간은 사형시켜야 돼요. 예, 뭐 무기징역도 갈 거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공포하지도 않고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계속 거부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잘했죠. 민주당 윤정군 원내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의해서 오늘 26일 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날 오후에 5시 30분에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로서 3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2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은 이렇게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 충돌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2요구권, 거부권을 건의했다는 점, 그리고 12.3 내란 사태를 적극 가담이나 동조를 했다. 내란 이후에 한덕수, 한동훈 체제로 권력을 행사한 시도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설특검 임명을 방기했고, 국회목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계속 거부하는 등 크게 5가지로 이유 때문에 탄핵을 결의한다는 거죠. 특히 윤 원내대변인은 12.3 내란 사태의 가담이나 동조 의혹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12.3 내란 밤 때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고, 이는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 행위라고 본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도 상설특검 임명을 방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를 하는 등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지금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주도로 해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는 것처럼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23일 상설특검법을 임명하라고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한덕수가 이걸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직무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공포된 법안을 지가 뭔데 명백한 범죄행위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이걸 왜 공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여야가 협의해서 결론을 만들어 오라는 거는 전국 운영을 모두 국민의힘의 뜻대로 하자는 거 아니겠느냐. 당연하죠. 그죠?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를 민의를 제대로 받드는 거나 얘기할 수 있나. 이게 협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자 표결을 붙였잖아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도 그것도 협의로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조차. 얘네들은 국민의힘은 투표조차 하지 않고 그냥 퇴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국민 여론이 거세지니까 마지못해서 투표를 하긴 했지만 거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무조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기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 결국 이게 결론적으로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란이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국민을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를 민의를 제대로 받드는 거나 얘기할 수 있나. 이게 협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확실히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한번 싸워보자.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당랑거철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거역하면서 그 알량한 힘을 믿고 한번 버텨보겠다는 것이지만 비록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역사의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들을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일부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명확한 사실인데 이 점을 모르거나 일부러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표창장을 봐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누구,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 장관 누구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지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부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그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국회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또 외환 유치 행위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군주 아닙니까? 그건 의무로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이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것이고 그 최선두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총회에서 논의됐던 사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당론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이 됐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고 아마도 26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권성동, 권영세 이 체제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비판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2기 아바타 체제 다름 아니다. 12월 5일 내란 이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추경호, 권영세, 권성동이 회동했던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내란의 주모자들이 새롭게 국민의힘의 2기 체제로 들어선 것은 국민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는 국무총리로서의 사유 3가지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에서 총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로서 첫 번째는 최혜병,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 충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국무총리로서 건의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에 적극 가담 동조했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11월 3일 내란의 밤 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것은 내란의 어떤 절차적 하자를 보충해주기 위한 적극적 가담 행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란 이후에 한동훈, 한덕수 체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도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상설특검 임명 의혹을 지금 11일째 방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책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헌재 재판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또한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